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 뭐 보자?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 이제 본론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뭘 보자? 개발행위에 관해서 살펴보자. 즉,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그게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근데 이용은 현상 유지적인 거라 그랬죠? 지금 있는 상태로 쓰자. 이용이죠. 미래지향적인 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하자. 과거지향적인 거, 손대지 말고 보존하자. 이용, 개발, 보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이죠. 잘못 개발하면 무슨 개발 온다? 난개발. 그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죠. 따라서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고,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고 한다? 허가받아라. 개발행위 할 땐 허가받아라. 요거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한테 허가받지? 허가권자. 원칙적으로 자기 관악의 장들입니다. 그럼 관악의 장이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이 관악의 장들이고 이자들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특별자치 도지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정리해야 돼요. 자, 6월 달부터 특별자치도가 2개가 만들어졌죠. 종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관악회장들이 시장 군수예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지금은 특별자치도사가 관악회장의 역할을 하고 반면에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사가 관악회장이 아니고 거기는 시장군수들 18명의 시장군수가 있거든요. 그 18개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들 그분들이 관악회장이다. 제주도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지만 그분들은 관악회장들이 아니야. 아무런 고유 권한이 없어. 그걸 도지사가 가져갔죠. 그래서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도사가 관악회장이고 강원도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아직 고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관악회장이다 라는 걸 아주 혼동하지 말라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그럼 개발행위 허가받는 건 어떤 행위할 때 허가받죠?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받고 해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뭐뭐 있을까요? 첫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 토지의 형절 변경. 네 번째, 토석의 채취. 다섯 번째, 토지 분할.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다? 적치 행위라고도 하는데 그냥 물건을 쌓는 행위로 그냥 정리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다시 한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이렇게 6가지 행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허가 대상인 개발 행위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중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건축법에서 나오는 건축물 건축이 있어요. 그건 건축법에 나중에 정리하는데 건축물 건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처음에 짓는 거 신축, 이미 지은 거 더 크게 늘리는 거 증축, 고쳐 짓는 거 개축, 천재지변화 재해로 멸실되고 다시 짓는 거 그건 재축,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꾸는 거 그거를 뭐라 부른다? 그걸 이전. 그러면 뭐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나중에 올 거야. 그런 걸 한마디로 무슨 행위를 한다? 건축행위라고 하고 그 건축법상의 그런 건축행위 할 때는 우리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 허가받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이 뭐죠? 한자로 쓰면 공작물,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시설물이라는 뜻이죠. 공작물,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이걸 공작물이라고 하고 그런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허가받아라. 두 번째고,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받으래요. 그럼 토지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종류가 있다. 외우셔야 돼요. 뭐뭐 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때 절토라는 건 우리 절단한다라는 말 쓰죠. 어떤 걸 잘라낸다. 절단. 그때 절토, 흙을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땅깎기라고 하죠. 흙을 파서 잘라내는 거, 파내는 것들. 이게 절토야. 흙깎기. 여기는 땅깎기라고 표현하고 성토. 흙을 쌓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자는 쌓을 성자야. 쌓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쌓을 성자는요.
이룰성자 있죠? 이룰성자 밑에다가 그릇명자를 썼어요. 그릇 위에다가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릇명자거든? 그릇, 이게 명자인데, 그릇 위에다 이뤘다는 게 뭐죠? 우리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대접, 사발,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밥그릇도 이렇게 무지하게 컸었죠? 그리고 여기다 밥을 어떻게 했다? 밥을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옛날에 일할 때는 우리가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저 조선시대는 밥도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밥도, 우리 어릴 때 그랬었어요. 큰 사발이 있어요. 거기다 그냥 밥을 이만큼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죠. 이게 바로 그릇명자야. 이 그릇명자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릇 위에 올렸다. 그래서 쌓아 올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치니까 저게 쌓을성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토, 흙을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토, 그게 흙 쌓기. 정지, 가지런할 정자, 땅지자야. 땅 고르기, 땅을 가지런하겠다. 정지라는 뜻이고. 근데 정지라는 게 쓰답이 아닙니다. 가지런할 정자라는 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정지, 땅을 가지런하겠다. 이게 정지라는 뜻이죠. 이게 정지, 땅 고르기, 포장, 아스팔트 같은 거 씌우는 거. 마지막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유수면이라는 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 수면. 예,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공유수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물들,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공유수면하는데 이걸 뭐 한다? 매립한다. 대표적인 거, 아까 송도라는 그 땅은 뭐 한 거죠? 바다야 거기를 메워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선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한단다. 자, 이런 5가지 행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런 걸 한마디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죠. 또 토석을 채취한다. 흙, 모래, 자글, 바위 같은 거 골재용으로 다 채취할 때 있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거, 이것도 건축물이 없는 대지야, 아직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땅을 분할하는데 함부로 분할하지 말래. 분할할 때는 허가받고 분할합니다. 원래 3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다. 이거는요, 어디다 쌓아놓을까? 여기 용도지역 중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까 용도지역 몇 가지 있었죠? 21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용도지역 종류를 외워야지만 된다 그랬어서 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뭐 한다? 물건을 쌓아놓는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법한 울타리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적법한 울타리에 있는 건 괜찮아. 거기다 쌓는 건 자기 건물 안에 있는 울타리에다 쌓는 건 괜찮아. 그 밖에다가, 저 밖에다가 1개월 이상 쌓는다? 그때는 허가받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셔서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받아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가끔 가다가 뭐가 나오죠? 텔레비전 같은 데 보다 보면 웬 산업 폐기물 같은 쓰레기를 갖다가 저 산속에다 갖다가 막 묻어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싸놓고선, 그러고선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누구 땅이래? 자기 땅이래. 물론 자기 땅이니까 짓고 해도 돼. 그렇다 해서 함부로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어서 그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나오게 된다?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거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머리점만 떠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첫째, 건축물의 건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 토석의 채취. 5번째, 토지 분할. 마지막 6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자, 그래 놓고 이걸 머리점만 따볼까요? 건, 공, 토 물 하면 이러면 토하는 게 뭐 이렇게 토하는 게 많은지 토 하면 이게 못 알아듣겠잖아. 그래서 뒤에 걸 읽어. 그 다음에는 형, 채, 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것만 앞으로 돌아가. 그러면 건공, 형체, 분물 이렇게 나오죠. 개발이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있다. 뭐뭐 있다? 건공, 형체, 분물. 건공, 형체, 분물이란 6가지 개발을 할 때는 뭐 받고 한단다? 허가받고 해야 된단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받으러 가려면 잘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 뭐 한단다? 일단 허가 신청서 들고 가져가 본다. 가서 허가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는 건 초짜, 바로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프로는 어떡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본다? 허가 기준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살펴본다. 허가를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 허가 기준. 허가 받을 때 이런 기준을 충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무 강의할 때는 저 허가 기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산 같은 데 가보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잖아. 원래 그 산림 우거져 있는 데는 그 까문 개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하죠?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걸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는 건 인목 분수도 그런 것들 또는 인목 축적이라고 하는데 인목 축적이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요. 허가 안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죠? 그 나무들에가 독약을 미겨가지고 다 고사시켜버리잖아. 그랬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영창 그 깜빵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이니까 문제가 되지. 죽이려면 조금씩 죽였어야지. 한꺼번에 죽이지 말고 시간을 좀 길게 잡고선 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개발에 허가 안 난다. 그럼 어느 정도 우거져 있을 때 허가가 안 나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허가 기준. 또 이 나무들이 있는 이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 그럼 허가 안 납니다. 왜? 경사도가 가파른 걸 깎아냈다가는 산사태 같은 거 나고 심각해지니까 어느 정도 경사도일 때 허가 내주지? 그게 다 허가 기준에 들어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산이 있는데 산 정상부 꼭대기는 웬만하면 개발의 허가 안 내줍니다. 왜냐면 멀리서 보면 산 우측에 보이는데 거기다 막 까문 게 보인다? 흉물의 거죠. 경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그 산자락의 정상부로부터 중간되는 부분 그 밑에만 개발에게 허가 내주지 위쪽으로는 개발에 허가 안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등등 그런 허가 기준이 다 어디 들어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납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냥 뭐라 하죠? 추상적인 내용만 허가 기준만 적어놨지 원래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기준에 맞을 때 허가 내준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저거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그 허가 기준들 그거를 따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의하는 것도 그런 실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강의 그건 따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게 개발할 수 있는 산인지 개발 못하는 임야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단다. 그래야 허가 내준다 이거죠. 그럼 똑똑한 사람은 뭐부터 한다? 허가 기준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신청하면 되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허가 기준에 맞도록 내 걸 수정하면 되죠. 허가 기준에 맞추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맞출 수 없다? 도저히 허가 기준대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하면 되죠? 포기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하나 더 있어. 포기하지 말고 찾아간다. 담당 공무원한테 사정하라. 나 이거 허가 못 받으면 저 자살하는데 저 사람 생명 하나 살리는 거 치우서 좀 어떻게 봐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하고 잘 상의하면 그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허가 기준에 맞을 점만 허가 내주니까 먼저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기준을 본인이 먼저 살펴보는 게 바로 똑똑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허가 내줄 때 무슨 허가도 있다? 조건부 허가도 있습니다. 너 이거 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조건부 허가입니다. 원래 조건에는 5가지가 있거든요. 너 여기다 도로 만들래? 여기다 공원 조성할래?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조건. 기반시설을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또 거기다 우회방시설 설치할래? 허가 내줄게. 환경 오염방지시설 설치할래? 허가 내줄게. 등등 이런 일부 조건부를 해서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는데 나중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너 이런 조건 이행할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나 돈 없어. 그거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허가 안 내줘. 조건부 허가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허가 안 내주죠. 뺑 끝나는 겁니다. 그럼 허가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대답은 여시같이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요 조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내가 꼭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허가나 내주십시오. 그렇게 놓고는 나중에 조건을 이행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일단 허가 받았으니까. 자, 똥 싸러 갈 때 설사 나올 때 급하면 뭐 하죠? 뭐든지 다 해주십시오. 야, 화장실 입장하는데 얼마 달래? 10만 원.
아, 10만 원도 주고 들어가야지 싸겠는데. 그죠? 나와서는 안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 똥 싸러 들어갈 때 급한 시정하고 나왔을 때가 다르죠. 허가 받으려면 조건을 이행하라? 당연히 이행한다고 하죠. 나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야. 일단은 허가 받는 게 급해. 그때는 조건 이행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허가 받고 나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조건부로 허가 내줄 때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행 보증금. 네가 만약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보증금 걸어놓은 돈 갖고 조건에 이행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측했다가 나중에 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로 조건을 대신 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거를 이행 보증금. 그래서 조건부 허가와 이행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허가와 관련돼서 허가 제한이 있죠. 허가 제한은 뭐죠? 개발행위 허가 시초에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불허가 처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지금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집에 가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그때 다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신이 신청한 그 허가가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 가서 허가 처분할 거고 그때 가서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릴 거니까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할 수 없답니다. 집에 가 계시랍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랑 다르다? 불허가 처분하고는 달라요. 불허가 처분은 뭐죠? 당신 거 허가인지 아닌지 허가 기준을 살펴봤더니 허가 기준에 안 맞아. 당신 건 안 돼요. 이게 불허가 처분이야. 허가 기준에 비춰봤을 때 안 된다 그러면 불허가 처분이죠.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아직 허가 기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유가 있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셨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면 그때 다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기준에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 가서 허가 처분,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불허 처분. 아직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허가를 유보하는 제도입니다. 유보한다. 유보한다는 건 뒤로 미룬다는 얘기죠. 지금은 결정 안 해. 나중에 결정할게. 집에 계셔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되니까 나중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두 번째 있습니다. 이 개발과 관련돼서 성장 관리 계획.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만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답니까? 자, 여기 보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라는 게 나와요. 머리자만 따서 녹, 관, 농, 자라고 나오죠. 녹관농자. 앞으로 많이 써본 걸 용어야.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자, 아까 우리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은 크게 네 수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 주택 같은 거 짓는 걸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가나 사무실 짓는 지역? 상업지역. 공장 짓는 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산 같은 거 또는 거기에 공원 같은 거 모른다?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이고 그 밖에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도, 관, 농, 자 크게 네 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크게 네 수로 나누십시오. 뭐뭐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이렇게 정리하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여기다 밑으로 쓸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용도지역을 크게 네 수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 도시지역이라고 있는 건 한마디로 뭐라는 지역? 한마디로 이건 개발되는 지역이고 관농자 지역, 이 세 군데 지역은 뭐다? 이건 원칙적으로 보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게 나누면 도시지역은 개발되는 지역, 관농자 지역은 보전하는 지역.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농자 지역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보면 도시지역과 이걸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걸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말해요. 도외, 도시적, 외지역. 그래서 도시적, 도시적, 외지역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도시적, 외지역에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 놓고는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는 도시적은 개발되는 지역이고 요 관농자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은 보전하는 지역이다. 이런 의미로다가
구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분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나눈다? 자, 아까 도시적은 또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도시적은 다시 내수로 나눈다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이렇게 놓고 이 중에 다시 무슨 지역? 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진짜 뭐 하는 지역? 개발하는 지역. 이건 진짜 자가 들어가요. 이거 사실 제가 그냥 쓰는 거지 법률용어로 쓰는 건 아니야. 암기법을 쉽게 하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라고. 이 주상공 하면 무슨 지역? 진짜 개발되는 지역. 진짜 개발하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지.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뭐 하는 지역이죠? 말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게 녹지지역이죠.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은 개발 목적이 아니고 보존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존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단다? 녹, 관, 농, 자.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개발지역 이렇게 녹, 관, 농, 자. 이 네 군데 지역이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이걸 진짜 보존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본다면 용도지역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첫째는 개발한 지역과 보존한 지역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눈다? 일단은 도시지역은 개발되는 지역, 관농자 지역은 보존한 지역 이렇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의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의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과 보존을 구분하는 이런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는 법조문이 있고요. 또 하나 법조문은 지금 봤듯이 다시 도시지역을 쪼개가지고 내수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주상공업지역은 진짜 개발되는 지역, 녹관농자는 진짜 보존한 지역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법 두 가지를 개발과 보존으로 이렇게 이해하라고 만드는 구분법이 있다는 거. 이건 앞으로 여러 번 써먹어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중에 무슨 지역? 바로 여기 성장 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건 어디다 지정한단다? 녹관농자 한마디로 진짜 보존하려고 하는 지역들에다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는 지정하지 못해? 주상공 개발되는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어디만 지정한다? 진짜 보존하는 지역인 녹관농자 지역에만 지정한다. 한마디로 저 시골 지역에 뭐 하려고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거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들 이런 데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고 아니면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녹관농자 지역은 땅값이 비싸다 싸다?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싸다 비싸다 싸다. 근데 그 지역이 뭐 된다? 앞으로 개발이 된단다. 비싸질 거다 싸질 것이다 비싸질 것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장차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더라. 바로 이걸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역은 장차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장차 개발이 될 지역이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어딘데? 저 보존하는 시골 지역인데 시골 지역이 이제 개발이 할 것이래. 그런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거기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아까 뭐가 똑같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논리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저 시골에 지정되면 그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는 성장관리 계획대로만 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대신 성장관리 계획에서는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 같은 걸 뭐 시켜준다?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정한 지역에서는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발에 관련된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행위할 때는 허가받아라 관련된 거.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했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저기 진짜 보존하는 시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저런 데는 시골 지역인데 지금부터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역이고
장차 개발될 수 있다는 건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는 치고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에 따라 뭘 지어야 된다 그랬죠? 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아파트 건설하려면 그 아파트같이 들어가는 제일 먼저 진입도로부터 내야 된다 그랬죠? 도로만 만듭니까? 옆에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무슨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근데 문제는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정됩니다. 특수한 구역이라고 해서 첫째, 개발의 행위에 따라서 이번에 아파트를 짓는데 몇 세대 짓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 3,000세대를 여기다 지으려고 한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야. 지금 요 빨갛게 된 요 땅 있죠, 여기. 요 안에다가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건설업자가 땅을 사놨었어. 근데 문제는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뭐합니까? 웬걸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찼네. 주변에 이미 다 개발됐고 여기만 아파트 3,000세대 질 땅이 그냥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드디어 이번에 이 건설업자가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고 한답니다. 자, 문제가 뭐죠? 3,000세대를 짓게 되면 일단 차량이 몇 대가 늘어나는 거야? 한 세대당 차량 한 대씩만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도 최소한 3,000대는 차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 그럼 차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기 3,000대가 들어오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갑자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필요해지는 거죠. 문제는 옆에 있는 접해 있는 도로. 예, 지금 도로가 몇 차선이다? 편도 1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에다가 아파트 3,000세대 지었다가는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는 차량이 만약에 2,000대만 나간다 하더라도 1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에 2,000대가 나가려면 아침에 신호등 걸리면 또 걸리고 신호등 걸리고 하다면 그 빠져나가는데 한 3시간 걸릴 겁니다. 그럼 3시간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면 이게 아파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 도로 넓혀야죠. 지금은 2차선 도로 많고 왕복 2차선만 갖고는 이 아파트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다. 뭐 하자? 도로 넓히자. 그럼 도로 넓히려면 뭐 해야 되죠? 옆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더 넓혀야 돼. 자, 지금 옆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 이 현재 있는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돼. 2차선밖에 안 돼. 그럼 옆에다 도로를 더 넓히려고 이만큼 넓히려면 뭐 해야 되죠? 옆에 있는 이 건물들,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현재 있는 기존 건물들 다 철거해야 됩니다. 보상비 준다 안 준다? 당연히 줘야 되죠. 얼마 준단다? 자, 10층짜리 건물이 쭉 있다면 도시 같은 이런 데서 10층짜리 건물 정도 되면 하나의 시가가 얼마 정도 될까? 아무리 때도 한 50억씩은 되겠죠. 그럼 10층짜리 빌딩 50억이 뭐야? 강남 같은 데서는 수백억짜리야. 그럼 10층짜리 건물 한 50억씩만 짜다줘. 몇 개를 부셔야 된다? 한 3km에 걸쳐서 도로 만들려면 3km에 있는 빌딩 수 잡았더니 그게 몇 개란다? 1,000개랍니다. 그럼 1,000개나 되는 그 50억씩 주고 1,000개를 부시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나오겠죠. 도로공사비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보상비가 한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 곤란하다? 곤란하죠. 도로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못 넓히는 거죠. 결국은 그 예산 확보가 안 돼. 결국은 도로 못 넓혀.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거 그냥 지켜 내버려 둬야 될까? 작게 지켜야 될까? 작게 지켜야자는 얘기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3,0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는데 도로 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기반시 설치가 곤란하니까 도로도 넓혀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 그러면 만들려면 보상비를 천문학적으로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 결국 기반시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반시 설치가 곤란하니까 결국은 거꾸로 건물 짓는 걸 작게 지켜야자.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랍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 밀도가 높다는 건 건물이 상당히 빡빡하게 들어온 거죠. 그 밀도가 높지 않게 관리한다. 작게 지한 얘기입니다. 말만 그렇다고 했는데 꼭 저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뭐랄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개발 밀도 축소 구역. 이게 정확한 거죠. 개발 밀도를 축소시킨다? 크게 지지 못하게 작게 지켜야자. 이게 축소하는 거잖아. 무슨 관리야 관리는. 그냥 개발밀도 축소구역이라 하지. 법적 용어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자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3,000세대는 아파트 3,000세대 건축하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 있는 도로만 갖고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할 거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죠. 그럼 뭐 하면 되죠? 도로 넓히면 되죠.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넓히려고 했더니 보산비가 천문학적으로 해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아까 건폐율은 뭐라 그랬죠? 건물 짓는 걸 대지 안에다가 너무 넓게 짓지 말라. 이게 건폐율이죠? 용적률 너무 쭉쭉뻥뻥 짓지 말라. 이거 썼죠? 이걸 강화한다는 건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결론은 완화, 크게 지어라. 강화, 작게 지어라. 이렇게 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이런 구역을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이런 얘기죠. 야,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지금부터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참 도로 사정이 부족하고 학교 지을 공간도 없네. 그럼 도로 만들고 공원 학교 새로 지으려고 했더니 웬걸 그 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더라. 결국은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 짓지 말고 우리 1,500세대만 지어라. 반만 지래요.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3,000세대 지을 땅에 1,500세대만 지으랍니다. 그럼 저 건축주 뭐라 할까? 건축주, 저 건설업자, 아파트 짓는 사람 자살하라는 얘기지. 3,000세대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1,500세대만 지으라면 그 수익이 나겠습니까? 저 사람? 자살하라는 얘기죠. 저런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럼 저런 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문제점? 아니 저거 3,000세대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1,500세대만 짓는다는 이게 그 개발행위 하는 건설업자의 잘못입니까? 처음부터 도로 좆담시로 만드는 저 행정책이 잘못한 거 뭡니까? 잘 생각해봐요. 저 3,000세대 질 땅이었는데 1,500세대 짓게 된 그 원인이 개발한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땅 갖고 있던 게 죄야? 아니야. 뭐가 문제야? 도로가 부족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될 걸 예상해서 도로를 좀 넓게 좀 만들어 놓지. 처음부터 도로를 작게 만들어 놓은 바람에 저런 문제가 생긴 거지. 저게 왜 저 개발한 사람 잘못입니까?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그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도로 확보하지 않고 이 개발하는 업자한테 건물 작게 지하는 그 불이익을 넘기는 거 저는 저거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비를 줘야 되지. 그런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는 작게 지어라 라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했다. 저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내려가. 뭐가 있다? 또 하나 특수한 구역. 바로 색깔이 어디 갔어? 저 색깔은 보라색으로 칠하자. 자, 두 번째는 뭐죠?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또 하나 무슨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어딜까? 자, 여기를 봤더니 지금 주변에는 개발들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요. 아직 건물 개발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지역도 뭐 하자? 개발로 들어가자. 주변 지역이 개발됐었는데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있었어.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여기다 뭐도 짓고 이렇게 개발하자 이거예요. 문제는 뭐죠? 가만히 있어봐. 개발하려고 했더니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각종 상하수도도 없고 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하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개발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설치해야 되죠. 그럼 도로는 누가 만들어주죠? 원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는 상수도 사업소라고 했죠? 그런 지방자치 산하기관 거기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그 설치 의무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관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자는 얘기야? 물론 그자들도 비용을 부담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80%는 설치 의무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아. 그럼 나머지 20% 있죠? 이거는 개발하는 자들에게 부과시키겠대. 왜? 너희들이 여기 개발하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상하수도가 필요하니까 개발한 자들에게 비용의 20%는 너희들도 부담하라 라는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위에 있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주변이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여기만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이게 핵심이고요. 반면에 밑에는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었고 이제 뭐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비용도 누가 부담하자?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편하니까 수익자 부담은 치겠다라. 개발한 자에게도 그런 비용 좀 일부 부담시키는 것.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돼서 겹쳐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만 지정하고 여기는 저 시골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개념이 전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개발로 인하여 지금부터 여기다 개발한다 그랬죠? 개발로 인하여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개발한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 개발한 너희들도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우리가 여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발한 자들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이 뭘까? 여기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하는 걸 너희도 부담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시설 부담하라 이런 구역이죠. 그럼 이런 구역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돼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첫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여기다 먼저 지정해 놓고 두 번째 이 안에다가 어떤 기반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 만드는 건 어디다 얼마큼 만들 건지 공원 주소하는 건 어디다 얼마 건지 학교 짓는 건 어디다 얼마 건지 이것을 해서 먼저 뭐가 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뭘 산출할 수 있다? 총 비용을 산출할 수 있죠. 도로 만드는 데는 얼마 들어가고 공원 주소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고 학교 짓는 건 얼마 들어간지 이 비용을 산출하려면 먼저 무슨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왔으니까 도로 만들고 공원 주소 학교 짓는 게 나왔잖아. 그러면 비용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 도로 만드는 건 얼마 들어가고 여기다 공원 주소하는 건 얼마 들어가고 학교 짓는 건 얼마 들어간지 비용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잖아. 산출할 수 있잖아. 그래 놓고 그 비용을 개발한 자에게 뿜빠이 시키는 겁니다. 뿜빠이가 뭔지 아시죠? 서로 할당시키는 거야. 자, 너는 그 중에 얼마 부담하고 너는 얼마 부담하고 너는 얼마 부담하라 라는 비용 부담을 그 다음에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세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비용을 부과한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비용을 부과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착착착 정리한다면 내용들 쫙 정리할 수 있어요. 거기는 매년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매년 시험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봤던 것들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세부적인 건 지금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라는 것만 지금 외우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만 외워야 될까? 그래놓고 나중에 1월 달에 그때 조금 도움이 될 것들 그 흐름만 지금은 정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뭐 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일 먼저 뭐 탄했죠? 본론 내용에 보면 먼저 계획을 수립하라. 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라는 거. 그런 것들이 계획으로 수립한 거죠. 자, 이제 그 계획에 따라 국토를 먼저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해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뭐다? 개발이더라. 개발은 함부로 하지 말라. 먼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래서 개발행위는 크게 세 수로 나눴어요. 개발행위 하려면 먼저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관악에게 장들한테 받는다.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아라. 그럼 무슨 행위할 때 개발행위 허가받죠? 아무거나 더 받는 게 아니라 6가지 개발행위 때면 허가받아라. 6가지. 어떻게 하면 되죠? 건공, 형체, 분물. 건공, 형체, 분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라는 이 6가지 개발에 따른 허가받아라. 그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들. 그때 허가받으러 가기 전에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이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이니까 먼저 허가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허가 신청에 들어간단다. 그래서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본다. 근데 허가를 줄 때 무슨 허가겠다? 조건부 허가. 너 여기다 이런 거 설치할래? 이런 행위 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조건부 허가가 있단다. 그럼 허가 조건을 붙였을 때 나중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거 할래? 그럼 허가 내줬는데 나중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안 해.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측하게 한단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붙일 때는 이행 보증금 예측하는 게 있더라.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청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저씨 안 돼요. 집에 가셨다가 일정한 사유가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때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나중에 결정하였습니다. 허가 제도를 당분간 유보하는 제도, 허가를 지금 안 내주는 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 이랬었죠. 자, 두 번째로서는 개발행위 쪽에서 자, 시골 지역만, 시골이 어디죠?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개발지역, 진짜 보존하는 지역을 요번에 뭐 한답니까? 까문 개고 개발하겠답니다. 잘못하면 난개발이 올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정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지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 그런 게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게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이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바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바이 설치가 필요하다. 개발행위 하면 필연적으로 기바이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필연적으로 도로 만들어야 돼요? 공원 조성해야 돼요? 학교 지어야 돼요? 이런 기바이 설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더라. 특수한 구역 뭐뭐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바이설 부담구역. 그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뭐한다? 주상공업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이죠. 근데 그중에 아직 건설업자가 아파트 안 짓고 남겨둔 땅이 일부 있었다. 거기다 아파트 몇 세대 지으려고 했는데 3,000세대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문제는 아파트 3,000세대를 짓게 되면 현재는 옆에 있는 그 통행로 도로가 그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차선 2개밖에 없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문제된다. 학교가 애들이 다시 3,000세대가 들어오면 애들이 전학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 학교 주변에 지을 땅이 없더라. 지주는 학교도 지금 콩나물시루인데 애들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 새로 지어야 돼. 땅 없어요.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도로 넓히려고 학교 새로 지으려면 기존에 있던 그 건축물들 다 철거하고 거기다 도로 만들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 철거하려면 보상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 보상비가 얼마나 간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갈 수 있더라. 결국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아파트 짓는 거 작게 짓는 수밖에 없더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건물을 작게 짓는 지역, 그런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한단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을 지한다. 그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두 번째. 여기는 시골 지역이야. 아까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던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지역이야. 근데 지금부터 여기 개발이 시작된대. 개발하려고 봤더니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상하수도도 없고 이런 녹지역에 그런 게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새로 설치하면서 기바이설 설치하면서 개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치할 의무자들 있죠? 그제들이 다 부담할까? 아니래. 여기 건축물 건축하는 너희들 때문에 기바이 설치가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기바이설 좀 부담하라는 그런 구역을 정합니다. 개발한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는 개발한 자들도 일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데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하자. 첫째는 먼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해 놓고 구역 지정 그 안에서
얼마나 기반시설이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 기반시설 설치하려는 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설치 계획이 나오면 도로 만드는데 얼마, 공원수 하는데 얼마, 학교 짓는데 얼마 이게 나오겠죠? 그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그 다음에 개발한 자에게 분배한다. 부과시키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라는 세 가지로 나눠서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비용 부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된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바로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보죠? 우리 두 번째 시험범위에 들어간 도시개발법, 세 번째 시험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 주 가서는 뭐죠? 그 뒤에 나오는 법들, 뭐죠? 건축법에 있는 내용, 주택법에 있는 내용, 마지막 농지법에 있는 거 그런 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총 16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